말씀 중에 계속 내란 사태, 내란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그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범죄자 당이라고 또 범죄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객관적 팩트는 그 비상계엄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 여당 누구도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어를 사용하실 때 좀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기다리시면 사법 판단도 나올 거고 헌재 판단도 나올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법조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용어를 부르지 않더라도 그 내란적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네, 12.3 비상계엄을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객관적으로 용어를 써달라 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내란의 정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높고 그러고 이것을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내란에 준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첫 현안 점검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공정위원장님을 제외하고 두 분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날 혹시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쪽지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차관 보한테 넘기는 바람에 자기가 쪽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부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재위에서 당시 쪽지 관련한 이야기를 회의에서 나눴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는 예. 없었습니까? 그러면 최상무 부총리가 처음에 오자마자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유지될 상황이라고 보고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것은 유연적인 상황이고 국회에서 이 관련된 거에서 해제가 진행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까지는 어차피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를 강하게 하시고 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어떤 조치를 할 거냐 그런 중심으로 논의할 때. 그러면 그 비상계엄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걸로 판단하고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게 회의가 11시 40분에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로는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 경황은 없었습니다. 경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연히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럼 이런 유연적인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생각만으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해외 시장은 그냥 돌아가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해외 투자자들이 문의가 들어오면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신 분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점을 두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럼 짧게 답을 해주세요. 그 경제라는 게 정치와는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도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경제적 리스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제 수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금감위원장님도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유연적인 계엄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판단하고 긴급 점검회의 F4A를 진행했던 거예요? 그날 12월 3일 밤 11시, 12시, 1시로 넘어가는 상황이 저희가 역외원화 시장이 2시까지 이제 열려 있는데 12시가 크게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뭔가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들을 내야 역외원화 시장에서 그 원화 이 코트가 정해지고 그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당장 뭔가를 금융위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뭔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더하여 이제 최고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중에 이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계엄 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대통령한테 언질이 있었냐 서로 확인했습니까? 저희 넷다 다 그 자리 그 언론을 보고 알거나 어쨌든 그 11시 전후 상황에 알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부총리께서도 뭔지 모르고 끌려갔는데 국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본인은 반대하고 박차고 나와서 일단은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넷을 먼저 불러 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금융 그다음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원장님한테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한테 동시에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도 내수 침체나 경제 상황,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제2의 폭탄을 맞아서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은 연말, 연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한 조치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조금 더 공급을 금융 공급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민생 회복 지원금이나 재난 상태에 준하는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제안하거나 이런 생각 없습니까? 네, 두 분 다 말씀을 짧게라도 해주십시오. 예, 그 관련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연말에 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간이든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연말에 회식이 있거나 그거 할 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계획대로 해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요. 저희 금융 쪽에서는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 중입니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들을 그냥 계획에 따라서 이번 달 안에 발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훨씬 더 어려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국가 공적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강수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